어, 시작해도 될까요? 예, 뒤에 우리 학생들 잘 들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응 좋아, 반응 좋아. 네, 활발합니다. 저는 저희 그린섬이 전국에 거의 한 35개 정도 있거든요. 그린섬 전국,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사 최현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린섬 채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입시 설명회 계속 지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에 저희가 입시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 드렸고, 지난주에는 서울대, 과기대, 이대 드렸고, 금주, 이제 다음 주가 국민대, 고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건대, 그 다음 주가 기초 디자인, 수시, 정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뭐 다른 브랜드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내용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 입시라는 게 사실 한 번 들으면 또 기억하시기가 힘들거든요. 계속 보셔야지 부모님들도 저 학교 저런 것들 중요해야 되고, 어느 학교 내신 안 중요하고 정시에서 우리 아이 수능 봤는데 탐구 하나 망했는데 뭐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는 학교들도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부모님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추후에 있을 설명회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더라도 계속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림도 평가할 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림 별론데? 이 떨어질만 한데? 막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림 보는 눈은 같거든요. 어찌됐건. 봤을 때 아름답고 봤을 때 좋으면 되는 게 사실은 미대 입시 그림이든 모든 그림 다 똑같은 원리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합격한 학생들의 재현작들도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 아이의 지금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아직 이제 뭐 구체적인 고3 모의고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성적에 따라서 수시로 쓸 것인지 정시로 쓸 것인지, 수시에서 어느 학교 쓸 수 있는 것인지, 수시 좀 미루고 정시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말씀 좀 드릴 거고, 앞서 우리 김대원 원장님이 그 정시 배치표, 글씨 너무 좀 작았죠? 근데 프린트 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배치표를 등급별로 조금 썰어가지고 제가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물론 수능 성적이 뭐 작년처럼 국어가 갑자기 뭐 그렇게 나오고, 탐구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생윤이랑 사문 100분이랑 표준점수 와장창 뭐 이런 상황들이 올해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는 뭐 정시 몇 등급, 100분이 몇 프로면 어느 학교 갈 수 있습니다라는 데이터가 약간 변동사항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말 극적으로 수능이 어렵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면은 이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 학교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 선생님, 대원 원장님이 잠깐 얘기를 또 해주셨죠. 올해 변화되는 입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변화는 뭐 서울대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서울대 사실 관심이 없어. 우리 학생들 지금 서울대 얘기하니까 지금 핸드폰 보고 있네요. 학생들,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자, 나는 서울대 상관없어. 나 이대, 남학생인데 이대 이렇지 않아야 돼요. 이게, 그 학교를 쓰지 않아도 그 학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서울대가 나군으로 수시에 있다가 정시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가군에 있다가 낙원으로 옮겨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기초 디자인 학교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기대도 그랬고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도 결국은 서울대 나군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대원 원장님 소개해 주셨죠. 건국대학교 가나다군으로 다 뽑는다고. 서울대 자원들을 받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가 다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신여대가 원래 합격하는 학생들의 정시 성적이 예를 들어 한 4등급 초반 정도면 성신여대 다 합격했었는데, 소묘 중심으로 하는 기초 소양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나다군에 없다 보니 성신여대 성적, 입학 성적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2등급 선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최상위 학교들의 군이동에 따라서, 그리고 실기에 대한 변화를 최상위 학교가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기초 디자인 학교들도 큰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목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대, 이대, 국민대 이 학교들의 실기 유형이 실제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보는 학교들의 실기 유형이랑 유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1, 고2, 고3 학생들은,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은 지금 시기가 3월, 4월, 5월이 우리 준입시 선생님, 우리 화연 선생님한테 열심히 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을 지금 3, 4, 5월에 겪는다라고 하면 6월부터는 진짜 실전에 가까운 이거 기초 디자인 유형이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유형들도 배울 거예요. 실제 그런 주제들이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다 맞물려 있으니까 서울대가 저런 게 나왔구나. 이화여대 저런 문제가 나왔구나. 저게 다른 학교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참고도 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또 성적 잘 나와서 그 학교를 쓰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죠? 우리 학생들 맞죠? 아니라고? 오케이. 소개해드린 것처럼 10배수에서 5배수로 변화됐고요. 수학 반영 비율이 올라갔고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우리 고1, 2 학생 학부모님들은 아마 올해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내년 입시에 대한 요강이 또 발표가 될 겁니다. 1년 전에 발표하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고1 학생들은 그 다음 연도 올해가 2년이죠. 3년 4월에 발표가 되겠죠.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가 갑자기 수학을 필수 반영을 하면서 서울대 수학 비중이 높아진 것처럼 세종대학교가 원래 기초 디자인 과목을 봤었는데 갑자기 기초 디자인을 보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처럼 입시 치르기 전년도에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최상위권 학교 중심으로 수학을 조금씩 반영을 하지 않을까. 조금씩 감점으로 1, 2, 3등급은 0점 감점이고 4등급부터 0.4점씩 감점, 소수로 조금씩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근데 또 올해 나와봐야 알겠죠. 국민대학교 저렇게 이제 변화가 있고요. 건국대학교 아까 가나다군 왜 다군으로 이렇게 분산 지원이 되는지, 분산시키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 성적 좋은 아이들 받기 위한 거죠.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페이지 우리 또 이신 소장님이 또 잘 얘기해 주셨을 거고, 세종 캠퍼스 이렇게 있고, 첨단 디자인과라는 과가 신설이 됐는데 실기를 보는 과는 아니에요. 비실기로 뽑는 과인데 점점 작년에 국민대 AI 디자인과에서 AI 디자인과가 신설된 것처럼 이런 디자인과 산업공학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의 융합적인 디자인 전공들이 조금씩은 더 생기고 있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죠? 현 시대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또 수시에서 남학생들이 여대가 되게 많거든요. 수시에서는. 실기를 보는 학생들. 근데 남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인서울의 학교들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한성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긴 내신 비중을 조금 많이 두는 편이었거든요. 수시에서. 근데 이제 내신 비중 줄고 성적으로 실기 성적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아직은 좀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남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은 한성대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고1, 2 학부모님들은 성적을 이제 우린 지켜봐야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 학교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변화들을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연 글씨 잘 보이시죠? 저만 좀 약간 깨져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앞서 이신 소장님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에 대한 얘기는 쭉 해주셨으니까 저는 실기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실기에서 일괄 전형이 있고 다단계 전형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괄 전형은 내신 플러스 실기, 그래서 총합을 매기는 전형이에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대표적인 학교들 동덕, 성신, 덕성, 서울여대, 여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동덕여대가 93대 1이 나왔습니다. 수시에서. 20명 정원이었을 때 거의 1,800명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단계 전형이라고 하면은 내신으로 1단계를 먼저 선발을 하는 전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잘 받은 학생들은 작년에 70대 1, 90대 1인 일괄 전형이 아니라 단계 전형으로 쓰게 되면은 1단계를 대부분 20배수 안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20배수라는 게 우리 많은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10명이 정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30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300명이 지원을 한 거잖아요. 20배수까지만 선발합니다. 1단계를. 이 말은 성적을 1등부터 200등까지만 우선으로 선발을 해서 그 인원만 2단계로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등부터 300등까지는 컷당하는 겁니다. 실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배수라는 게 경쟁률 대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학교들이 이제 뭐 과기대, 한양대, 응미, 숙명여대, 시립대, 중앙대, 단국대,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기로 볼 수 있는 수시 학교들이기 때문에, 물론 고대, 국민대, 뭐 서울대, 홍대 이 학교들은 수시 전형이 있긴 하지만 실기 전형은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들이 이렇게 됩니다. 한양대 응미 같은 경우 응용미술과 서울에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디자인 쪽에 지금 그 에리카 안산 캠퍼스에 있고요. 한양대 서울 응미과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데 사범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좀 니즈도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숙대, 과기대, 뭐 시립대, 중앙대 이 학교들은 1단계를 교과 성적으로 뽑아요. 내신 교과 성적. 근데 한양대 응미는 교과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생기부 활동 서류 전체를 보고 1단계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교과 성적이 한 3등급, 4등급인데 생기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게 좀 있어서 간혹 1단계에 뽑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기부 내용은 좀 별로예요. 네, 미술활동 거의 안 하고 막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도 했었죠. 근데 교과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1단계에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단계에서는 실기 100인 거예요. 1단계 성적 다 무시되고 실기 100. 20배수 안에서 실기 이제 10명 정원이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실기 잘하는 아이를 그냥 그대로 뽑아서 합격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계 전형.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시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실기 전형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과연 수시를 쓸 것인지 정시를 쓸 것인지 수시에서 어느 학교 쓸 것인지, 이거는 앞선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아이의 교과 성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현재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고3이라고 하면 원수 접수를 9월 달에 한다라고 했을 때 3월 모의고사는 조금 일단은 몸풀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6월 때 N수생, 재수생들이 이제 같이 시험 보는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딱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 때 과연 몇 등급 정도 나올 것인지. 부모님들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정확한 건 우리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지들이 몇 등급 나올지. 공부 얼마큼 하는지 압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달라요. 앉아있는 시간을 보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집중하는 시간은 그들만 알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내가 몇 등급 나올 건지는 알아요. 막연하게 내가 뭐 우리 아이 3등급 나올 거야, 수능. 그러니까 우리 수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임 선생님과 아이와 그 둘은 사실 좀 더 친밀하게 본인의 수능 성적을 몇 등급 나올 거라는 건 좀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현실적으로 또 학교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이가 모의고사 4등급 나오고 있으면 수능 때 4, 5등급 나올 거라는 걸 아이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과연 어느 수시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내신도 좋고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오고 있으면 걱정할 거리가 안 됩니다.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최상위 학교 학종으로 다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학종으로 지원하기에 만약에 생기부 내용이라든지 미술활동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단계 전형, 실기 단계 전형의 학교들 중에서 과기대, 시립대, 한양대 정도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서류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학종에 서울대, 홍대, 국민대, 고려대, 이화여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여기에서 떨어지더라도 정시에서 수능 2등급 나오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정시에서의 최상위 학교들이 되겠죠. 자, 여기는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모의고사가 4, 5등급 나오고 있는데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강남 그린섬에서 저는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 그린섬에서도 많고요. 분당도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신 따긴 진짜 힘든데 수능 딱 봐보면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어찌 보면은 모의고사 만약에, 그러니까 수능 봤을 때 4, 5등급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정시로 넘어가게 된다. 정시에서는 내신 비중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정시에서는. 국민대만 내신 비중 조금 있고요. 다른 학교는 내신 비중이 없습니다. 0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은데 내신은 굉장히 좋으면 이 친구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수시 올인해야 돼요. 근데 어떤 수시를 올인해야 되느냐?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왜냐?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으니까. 여기가 없는 내신만을 반영하는 학교들로 학종이든 실기든 준비를 해야죠. 왜? 정시 때 넘어가게 되면 이 학생들은 여기를 아예 쓸 수조차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현 상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수시를 쓰는데. 왜냐? 아시겠지만 수시 어디든 붙으면 그냥 가야 돼요. 정시 못 봅니다. 예비로 붙더라도 나 등록 안 했으면 그냥 정시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들이 이제 국민대, 홍대, 세종, 뭐 세종대 이렇게 쭉 학생부 교과로, 학종으로 이제 저렇게 있고요. 학생부 교과로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는 진짜 성적만 보는 거거든요. 그 학생부 교과들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2개의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종합 학교들을 찾다 보니 그 학교들보다 실기 전형으로, 단계 전형으로 쓰는 학교들이 훨씬 더 갈 수 있는 좋은 학교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게 과기대, 시립대, 한양대, 중대, 숙명여대, 뭐 단대, 죽전 이렇게까지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신이 5등급이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2등급 나오고 있다. 이 친구들은 수시에서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모의고사가 꾸준히 2등급대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게 맞아요. 정시에 쓸 수 있는 좋은 학교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단 입시에 대한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수시 한 번도 안 보고 정시로 넘어가기에는 우리 아이가 경험도 하지 않고 너무 아까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등급이 내신을,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1단계 만약에 경쟁률이 넘지 않아서 1단계를 그냥 모두 지원하는 아이들이 다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보러 가요. 서울시립대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처음엔 내신을 봅니다. 두 번째는 실기를 봐요. 실기에서 통과하면 3단계는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기까지 봐서 통과를 했는데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 면접을 보러 가서 서울시립대에 붙어야 되겠죠. 근데 실기 통과하고 수능을 봤는데 잘 봤어요. 그럼 국민대, 서울대 나 2대 이런 데 목표할 거야 라고 하면은 면접을 안 보러 가도 되는 겁니다. 실기에 대한 경험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사실 제가 입시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부류 중에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많습니다. 우리 쪽에 항상 피라미드잖아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중간층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수시부터 준비인 겁니다. 수시부터 준비. 4등급, 5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정시에서 인서울대학을 쓰기는 힘들어요. 여기에 써 있는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 한성, 경희, 상명, 인하대를 정시에서 못 씁니다. 그러면 수시에서부터 이 학교들을 준비를 해서 붙어야 되겠죠. 단, 이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률이 되게 높은 학교들, 일괄 전형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떨어질 걸도 대비를 해야 되니 수시 올인이 아니라 수시부터 준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능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내신이 진짜 안 좋은데 저 수시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수시에서 단계 전형이 전형 경쟁률은 높지만 내신 5등급, 6등급, 심지어 7등급인 학생들도 수시에서 실기 성적 좋아가지고 합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꼭 3, 4등급이 나와야지만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그만큼 수시에서 어느 학교를 쓰느냐가 쓰느냐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 그러면 그거를
가장 잘 나왔던 모의고사 성적만 조합해 하셔가지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진짜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몰라 한다면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니까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느 정도 아이가 정확한 몇 등급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결정하시면 돼요. 수시에서는.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그림들인데 기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사물을 주고 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절대 기초 디자인에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완성도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학생들도 기초 디자인 유형에서 합격하는 학생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완성은 다 하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냐 안 짓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학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 태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그 안에 반영이 됩니다. 꼼꼼한 애들은 어디든 가요. 어디든 갑니다. 근데 마음만 급해서 막 저질러 놓기만 하고 마무리 안 되는 아이들은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실기도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A건때 못 올라가요.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실제 여기에서 이제 합격한 그림들 같은 경우도 주제는 제가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기초 디자인스럽지 않은 주제인 경기대학교 그림도 있고 북극곰이 갑자기 나오네요. 여기엔 지금 북극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북극곰이 나옵니다. 이런 거 나와요 이제 막. 그리고 숙명여대 유형 같은 경우 뭐 줄넘기 가지고 팽창을 표현하시오. 그래서 죄다 줄넘기로 뭐 감아가지고 터트리는 걸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려요. 시험장에서. 가장 만만한 게 풍선이겠죠. 딱. 합격한 20명의 학생 중에서 16명 정도는 다 풍선을 그립니다. 애들 다 풍선 그리는데 나 딴 거 그려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성의 차이를 두려고 하지 말고 정확성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디어 막 차별성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걸만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이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아이디어, 남들이 보편적으로 한 10명이라고 하면 3, 4명 정도는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리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만 혼자 이상한 걸 그리고 있으면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 유형이 아무리 복잡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그림들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과 표현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표현 능력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반도 교림 선생님도 이거 표현력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대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초 디자인에서. 기초 디자인 입시가 처음에는 조형 능력과 표현력을 받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한 14년째 되거든요. 한 4, 5년 전에는 이제 좀 주제어라든지 뭐 좀 다양한 것들 막 좀 특이한 그림들을 보려고 했다가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는 신선하다. 근데 갑자기 밀레니엄 1999년 2000년도 막 밀레니엄 세기말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컨셉의 가수들이 나오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우리는 느꼈거든요. 저만 느꼈나요? 그러면서 다시 약간 또 부드러운 발라드가 2000년도에 다시 또 기본적인 클래식한 발라드가 다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기초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정적으로 막 오버해서 그리다가 결국은 다시 또 기본적인 표현 능력이 중시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잡지 못하고 계속 막 연출 이걸로만 가버리면은 오히려 되게 나 혼자만 동떨어진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부분도 이해는 해 주셔야 돼요. 단 학교에서 정확하게 이제 아까 우리 대현 선생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대 같은 경우는 막 조건들이 살벌하게 막 들어가거든요. 시험지에. 그 조건을 하나하나 다 갖추다 보면은 정확한 그림이 딱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특이하다, 주제가 특이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제가 더 꼼꼼해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나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생들 잘 듣고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뭐 학교마다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단국대학교 죽전 도예과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도 있고 서울여대 그리고 뭐 상명대 서울 한성대학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주제어를 준다라기보다는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주어지는 소재 자체가 좀 복잡한 소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이나 후드나 뭐 구슬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마침 구슬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 위에 있는 드릴이 나왔을 땐 그리기가 좀 더 힘들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과 복잡한 묘사력, 완성도를 볼 수 있는 소재들을 학교 측에서 수시에서부터 조금씩 내고 있어요. 소재에 대한 어찌 보면 유형도, 흐름도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죠. 애들 기본기 떨어지는 것 같은데? 표현력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좀 더 표현력 볼 수 있는 좀 어려운 소재들 한번 내볼까라고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시로 이제 넘어가 보면 우리 이제 짧게 나와가지고 보기 좀 힘드셨던 부분 올해 걸로 반영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정시. 아마도 수능 보고 배치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배치표 성적이 이제 몇 등급 나오고 거기에 어느 학교 지원할 수 있고 무슨 과 지원할 수 있고 그 배치표가 나오는데 올해는 아마도 큰 변화 없다라고 하면은 이 배치표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등급 이내, 뭐 1등급, 2등급 다 포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금, 국민대, 고려, 이화, 성균, 숙대, 홍대, 세종, 나군에 서울대, 과기대, 홍대, 서울, 건국대, 건대 같은 경우는 2등급인 아이들도 지원하고 3등급도 지원하고 4등급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뭐 예를 들어서 1단계가 있는 정시도 다단계 전형인 학교들이 있어요. 정시도 1단계를 수능으로 우선 선발하는 학교들, 예를 들어 서울대, 이화여대, 서울과기대, 국민대, 이 학교들은 1단계를 수능으로 우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대는 1단계를 수능 70, 내신 30을 봐요. 이 학교만. 나머지는 다 수능 100인 겁니다. 1단계 통과가 되면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수시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실기 100이었다라고 하면은 정시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는 뭐 수능이 30이고 실기가 뭐 40이고 면접이 30이고 이렇게 조금씩 수능 성적도 같이 쭉 2단계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정시와 수시에서의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은 계속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단 성적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1단계에서 잘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국민대, 고려대, 특히 고려대학교는 수능 비중이 70이고 실기가 30이거든요. 수능 비중 진짜 70, 와, 성적 좋으면 붙겠구나가 이미 성적 좋은 아이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실기를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국민대도 이대도 다. 그렇게 단계 전형인 학교들이 여기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 과기대가 수능으로 1차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라는 거. 3, 4등급. 그러니까 지금 현재 2, 3등급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중에서 나는 공부하는 양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수능 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지금 고1인 학생이 2등급 나오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은 계속 줄면 안 돼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단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가 수시 어느 학교를 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수시 쪽으로 좀 더 올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실기에 좀 더 올인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내신과 모의고사 관리를 계속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 가군에서는 숙대, 건대, 한양대, 중대, 서울여대, 나군에서 건대, 커디, 리빙, 의상, 경희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학교를 쓴 아이들은 나군에 이 학교들 가서 또 만나요. 옆에서 시험 봤던 애가 다 나군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내가 가군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나군에서도 합격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성적도 수능 성적이 다 비슷한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거니까. 압도적으로 나지났는데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그 해에 2, 3% 내외예요. 그래 합격하는 경우도 2, 3% 내외인 겁니다. 지금 저희 준입식, 분당그리섬 준입시에서 지금 강사 생활하고 있는 준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분당그리섬의 대훈 선생님한테 우리 학생들 선생님 이름 나오니까 약간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하트는 그리지 말고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어 성적이 오픈해도 되죠? 국어 5였습니다. 국어 5등급이었어요. 근데 건대 서울 리빙 디자인과 건대 서울을 합격한 거예요. 1, 2% 정도의 비율인 거예요. 그리고 확률도 1, 2%였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성적도 거의 그 과의 최하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기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합격한 겁니다. 그런 선례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하지는 않죠. 관하다고는 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 그리고 좀 더 좀 상향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보편적인 거, 이런 것들도 좀 골라서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기 능력이 워낙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엎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 성적권대에서 지원을 이 학교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등급, 4등급이라고 실제 시험장에, 우리가 원서 지원할 때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준영이는 지금 4등급 나왔으니까 어느 학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할 때는. 성적표상에서 100분위가 나와 있죠. 그리고 표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도 있고 100분위를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100분위를 보는 학교들은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78%니까 그럼 국어, 영어, 탐구도 33.3%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 20%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조합들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100분위가 몇 프로라고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 100분위를 가지고 그 전년도에 어찌 보면 통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의 합산을 통해서 점수 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은 지금 이해하시기에는 딱 3등급?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성적표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100분위를 좀 더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이 이제 예를 들어서 5등급, 6등급이 나오고 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내신 성적이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서울여대, 성신여대, 곽성여대, 뭐 동성여대 이 학교들을 수시부터 준비해서 다 지원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정시에서는 이 성적이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우리 앞전에 봤던 요 학교들을 지원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예. 그 수시에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이제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결국은 붙자. 하나라도 붙고 붙은 다음에 수능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조금 너가 힘들 것 같으니, 왜? 고3 때도 5등급이었으면은 재수하더라도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너는 차라리 반수해서 수시로만 올인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시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경쟁률은 높지만 재수하게 되면 조금 더 실기력은 더 향상도가 확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반수생이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대면 수업을 대학교에서 많이 하지만 작년, 재작년 대면 수업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만족감이 되게 떨어지죠.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럴 거면은 나 다시 한번 미술학원 가서 반수 한번 해볼까? 수시 학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반수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올해는 대면 수업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수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수시에서 합격하는 아이들이 고3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 한 2, 3년간은 재수생들이 그래서 좀 더 많아진 거예요. 반수를 하면서 강사하면서 다시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강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잘 읽을까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죠? 자, 기초 소양과 기초 조형, 기초 디자인, 통합 실기 평가. 대부분 이 네 가지의 실기 유형으로 우리 아이들은 정시, 수시를 치르는데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기초 디자인이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양에 가까운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초 소양인데 이거는 기초 디자인 유형의 문제이기도 한 거고요.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에서 주제들을 그냥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기준으로. 이게 서울대 주제다가 아니라 이런 주제 나올 수 있다. 왜냐? 사실 이 서울대 문제는 건국대학교 실기대회에서 5년 전, 4년 전에 나왔던 문제랑 70% 거의 흡사해요. 그때도 파이프를 주고 공간감 있게 표현하시오. 2.2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감 있게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줬거든요. 문제에 대한 형식이 거의 흡사한 겁니다. 문제가 1번이 있고 문제가 2번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평면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네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입체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평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 그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붙어 있는 현란한 그림들에 비해서는 되게 담백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정확성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손에 착용할 수 있는 무언가의 웨어러블 디자인을 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냈습니다. 실제 무슨 공학도나 디자이너들이 하는 문제들을 냈었는데 요 한 4, 5년 전부터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점점 입시라기보다는 전문가가 돼서 시험 학부생으로 와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어느 순간부터 서울대는 그림 잘 못 그리고 아이디어만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애들 관찰력과 드로잉 능력이 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 정확성을 다시 보기 위한 문제들을 디자인과도 그렇고 공예과도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화여대랑 서울여대는 거의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군의 서울대 보는 아이들은 가군의 이화여대를 많이 봐요. 국민대도 많이 이화여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성적이 너무 높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비가 많이 빠집니다. 서울대 붙으면 이화여대를 같이 붙어도 안 가니까요, 아이들이. 그래서 홍보 포스터 디자인하고 1인용 가구를 디자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시오. 이게 새소리가 나는 주전자거든요. 여기 지금 제시된 사물 자체가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품, 이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포스터를 디자인하시오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포스터 디자인을 평면적으로 한 거고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듈 가구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펼친 겁니다. 평소에 이런 시각 산업 공간,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화여대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고 애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예고 아이들보다는 인문계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고에서도 이런 식의 디자인 전공 수업들을 많이 또 요즘에는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예고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화여대 디자인과도 합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기대도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과기대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습니다.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최고의 워너비 학교는 실기에서 과기대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 한 3, 4등급 나왔다? 정시에서 과기대 못 쓰거든요. 정시 과기대는 2등급 나와야 디자인과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1단계에서 다 떨어집니다. 과기대도 되게 높아요. 왜 높아졌냐? 서울대 나군이 있고 그 다음 바로 있는 학교가 과기대여서 그래요. 원래는 그 중간에 고대 성균관대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가군으로 이동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성적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다 과기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되게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과기대가 실기에 대한 방향을 서울대 유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 아이들 받아야 되니까. 유형이 다르면 애들이 못 쓰겠죠? 나 여기 짧게 준비해서 이 학교 못 쓸 것 같은데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소묘 문제와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조명 디자인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들을 출제를 한 겁니다. 아이들의 생각보다 시각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을 자, 우리 학생들 잠깐 주목합시다. 나 시각, 영상 이쪽으로 가고 싶다. 손, 과감하게 손.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닌데? 나는 산업 디자인 하고 싶다. 손. 나는 패션 하고 싶다. 손. 오. 여기는 좀 균등하네요. 저희 강남에는 저도 이제 신입 상담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10명 중에 7명은 시각 영상 하고 싶어 합니다. 산업 디자인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식의 문제들을 냈을 때 아이들은 예전에는 산업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 대부분 다 영상, 미디어 이쪽으로 관심 많다 보니까 웹툰 좋아해서부터 미술 시작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방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산업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 대부분 다 영상, 미디어 이쪽으로 관심 많다 보니까 웹툰 좋아해서부터 미술 시작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방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산업 디자인과에서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퀄리티와 요즘 퀄리티는 달라요. 아이들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진 부분이죠. 산업 디자인과에 대한 관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에 대한 성향이 잘 드러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연습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성향 자체로 이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산디과 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공예과는 손해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그리시오라는 문제로 나와서 합격한 학생의 그림이에요.
기존의 서울대 공예과는 어떤 도자기 세트를 디자인하시오, 찬반 세트를 디자인하시오, 머그컵을 디자인하시오, 귀금속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디자인하시오 문제가 계속 나왔었다가 이런 문제들 이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관찰 표현력을 볼 수 있는 유형의 소재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기 다시 한번 봐볼게. 너희 공예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형태력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형태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는지, 대칭이 뭐가 틀렸는지, 이 조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틀렸는지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예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내는 겁니다. 자, 국민대 같은 경우도 이 유형의 문제와 후에 제가 건국대학교 문제들까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유형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재료만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국민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을 건대에서도 받고 싶은 거죠. 건대 나군을 봤던 아이가 건대 다군도 보고 싶어지는 거고 국민대 봤던 아이가 다군에 있는 건대도 보고 싶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건대 입장에서는. 그럼 유형을 건대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저는 건대를 따로 뽑아서 발표했으니까. 근데 완전 주제가 다르면은 국민대 보는 아이들이 다분은 그러면 나는 그냥 비실기 쓸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예. 국민대 유형의 문제는 너무 사실은 문제가 되게 사실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라는 거는 길다라는 거죠. 그냥 딱 봤을 때. 꼼꼼히 다 살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랩 안에 사물 2개를 넣어라. 너희들이 선택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물 하나는 랩 안에 넣지 말고 밖으로 빼서 그려. 그리고 어떤 거는 하지 마. 그리고 어떤 거는 2개까지 그릴 수 있어. 어떤 건 5개까지 그릴 수 있어. 개수까지 그냥 딱 제한해놓고 그걸 그려. 끝이에요. 상상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논리력만 있으면 문제 정확하게 잘 배치하고 틀리지 않게 잘 그려서 완성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국민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입니다. 이 친구들 여기 지금 프로필 써놨지만 2등급 1, 2등급 국민대를 보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요. 디자인과 보려면 100분이 그래도 9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지금 썼듯이 건대 산업디자인과 작년에 건대 산업은 나군이었거든요. 국민대 가군. 이 학교들을 같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형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그 디자인과에서 합격을 한 거고요. 국민대는 하루에 시험을 다 본 게 아니라 이틀에 나눠서 시험을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좀 더 전공별로 조금 나누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공예 계열, 공업, 공간, 금속, 도자, 입체를 다루는 저 지금 전공 같은 경우는 유형이 아까 디자인과 유형이랑 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집게 또 등장을 했고요. 모나미 볼펜, 에어캡. 이걸로 긴장감을 표현하시오. 긴장감. 우리 지금 완성된 합격 지원작들은 우리 복도에 지금 다 우리 여기 분당근인섬 입구 앞에 지금 전시되어 있죠. 나가시면서 한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게 5개까지 그리고 볼펜 색 상관없이 10개까지 사용하고 에어컷 변형 가능하고 이런 식의 조건을 주고 합격했던 그림, 건대 나군에 같이 합격하고 나군에 서울과기대 같이 합격했던 그림들입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은 크게 다르지 그냥 잘 그렸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 건대 그림 때문에 잠깐 뒤로 좀 넘길게요.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합격한 그림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건대 붙은 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도 있습니다. 시각이랑 공간. 그림에 대한 형식이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냥 부모님들 딱 보셨을 때. 단 재료는 조금 다릅니다. 건국대학교는 수채화와 연필이었고요. 국민대학교는 펜, 크레올라. 크레올라는 약간 어찌 보면 그냥 크레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연필, 그리고 연필 이렇게입니다. 수채 재료는 빠져 있고 국민대학교는 건국대학교는 수채 재료와 연필인 거고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문제에 대한 구조나 형식 이런 부분들도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이라고 해서 혹은 기초 조형이라고 해서 이런 유형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분당그리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서 기초 소양을 볼 수도 있을 거고 성적이 소양하다가 좀 떨어져서 기초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데
재료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면서 주제에 대한 거는 되게 포괄적인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 다뤄볼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걸 딱딱 그냥 유형 딱 구분해서 그것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성적에 대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감지하고 프로세스를 잡아가느냐, 감지하지 않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만 수업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합격에 대한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고대를 잠깐 넘겼죠. 고려대학교만 유독 정말 독특한 유형으로 봅니다. 고려대학교만. 합격한 그림들은 이제 정통 연필로만 한 어찌 보면 좀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런 그림이죠. 연필 100%로 보는 학교들이 가나다군 중에서는 고려대학교가 특히 이제 메인 학교 중에서 고려대학교가 유일하다 보니까 고대를 가군해 보는 아이들이 나다군의 성신여대를 성신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성신은 소묘만 보기 때문에, 소묘로 개체 표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 일절 못하겠다, 나는 소묘만 하겠다 라는 아이들은 학교가 그래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대 성신. 나군의 성신공예과, 다군의 성신 산업디자인과. 그러니까 성신이 고대 보는 아이들이 지원을 또 많이 하다 보니 경쟁률도 되게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소양을 하더라도 채색 연습을 조금이라도 했다라고 하면 성신이 아니라 건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2등급 나오니까 나는 그냥 연필로만 할래 라고 하는 순간 2, 3이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은 2, 3 나오면 나군의 과기대 못 쓰고요. 다군의 홍대 비실기도 못 써요. 그러면 결국 기초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신을 쓰지 않는 이상. 그럼 기디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채색 연습을 해봤다면 건대 쓸 수 있는 거예요. 건대 단대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힘들다고 그냥 제껴놔 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선택지가 좁아져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후회를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고1, 2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조금 잘 나오더라도 채색 연습은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채색이라는 거는. 건국대 아까 이렇게 군에 대한 부분이 가나다군으로 펼쳐져서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공별로 조금씩 성향은 좀 다릅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가 시각 디자인과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시각 디자인. 평면적인 도형들과 평면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근 한 7년간 건국대 커디과는 계속 내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그런 학생들이 합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그림들 중에서 저기 지금 뒤쪽에 여기 지금 3장의 그림이 이렇게 있죠. 잠깐 뒤에 한번 보실까요? 이런 유형의 그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의 그림, 이런 유형의 위에 있는 그림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유형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수치화로 사실적인 표현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저런 포스터 물감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색이라든지 명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질감 표현보다는 진짜 우리가 인테리어로 따지면 가구를 정말 아름답게 그 방 안에 잘 배치한 것처럼 깔끔하게 그 배치 능력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학과입니다. 건대 커디과가. 그래서 간혹 우리 아이는 이런 식의 질감 표현, 이런 식의 막 사실적인 표현들이 좀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게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건대를 쓸 때 오히려 이런 표현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리빙, 산업, 의상 이런 데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 저런 감각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평면 감각이. 근데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포스터 물감 몇 번 준비한 다음에 이 학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같은 건대여도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판가름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부분이겠죠. 출결 잘 나오는지, 뭐 애 표정이 괜찮은지 이런 관찰은 그냥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아이가 어느 실기 유형과 어느 표현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은 성적이 낮음에도 얘는 항상 그냥 이런 식의 유형을 했었을 때는 실기 성적이 빗불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캐치해서 이걸로 딱 시험 봐서 그냥 딱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산업디자인과는
되게 자세히 쭉 나와 있습니다. 사물 A, B, C, D, E를 다 알려줬어요. 뭘 그리시오라고. 그래서 뭘 그린 겁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나는 약간 다른 걸 해볼까 하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리빙 디자인과 아까 우리 준영 선생님 합격했었던 5등급 학생이 합격했던 리빙 디자인과 5등급 예 열심히 다 맞을 수는 있습니다. 5등급은 예 건대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합격해 주실 겁니다. 그 선생님 학생이라고 할게요. 작년에 학생이었으니까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의 동그라미를 가지고 본인이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만 가지고 동그라미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생각해보고 그걸로 배치를 해서 완성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색상은 블루톤, 쿨톤으로만 표현을 하라고 한 겁니다. 어느 경우에는 웜톤, 따뜻한 톤으로만 표현하시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블루랑 핑크만 가지고 활용하시오. 또 어느 순간에는 무채색, 그레이만 가지고 그리시오. 이런 식으로 리빙 디자인과는 그런 색상에 대한 제한들을 좀 내는 편입니다. 자, 영상영화과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과가 영상영화과입니다. 여기. 이 질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리와 돌과 나무와 플라스틱 이 질감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10가지의 도형 중에서 2가지를 임의로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건대도 그렇고 국민대도 그렇고 소재를 그냥 2가지만 주고 2개로 그려. 이게 아니라 한 5, 6가지 혹은 10가지의 소재를 쭉 펼쳐놓고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2가지를 조합해봐. 그려. 이걸 선택하는 것들도 보려고 하는 거죠. 선택의 능력도. 그래서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다른 일반 기초 디자인의 유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표현력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준 겁니다. 의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대의 5가지의 전공 중에서 의상 디자인과만 조금은 더 일반대와 가깝다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과들 같은 경우는 과 특성이 되게 뚜렷하게 출제가 된다. 조건도 되게 다양하다. 하지만 정확하게 잘 그리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 디자인과 합격하고 이렇게 합격하는. 그러니까 성적들은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건대도 디자인과 성적이 좀 더 높고요. 공예과가 성적이 조금 더 낮은 겁니다. 리빙 디자인과가 원래 건국대학교는 금속공예과, 도자공예과, 섬유공예과, 텍스타일 디자인과 이 세 과가 원래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합쳐지면서 리빙 디자인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리빙 디자인과가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딱 공예과라고 보시면 돼요. 공예과. 자, 숙명여대에서 합격한 학생들 그림은 이제부터는 조금 그냥 기초 디자인 유형에 가까운 그림들입니다. 주제어,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소재 2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리구슬과 볼트를 가지고 기초 디자인 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 2가지 이외에 다른 사물은 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냥 과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숙대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랑은 조금 달라요. 아까 우리 수시에서 줄넘기로 팽창 주제 표현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줄넘기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풍선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안경을 가지고 무게감을 표현하시오라는 문제였거든요. 안경으로 무게감. 그래서 안경에 대한 무게감, 안경 자체의 무게감으로도 그리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고 되게 무게감이 있는 아령으로 안경을 프레스해서 깨지고 있는 상황을 그리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더 억지스러워요. 속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뭔가의 연출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거겠죠. 학교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아까 우리 대현 원장님이 잠깐 또 한양대 그림 또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는 주어진 3개의 소재만 가지고 잘 그리면 되는 학교입니다. 상상력보다는 그냥 논리력과 완결 능력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대 죽전 패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핀이랑 이 나비 모양의 천 형태들을 준 겁니다. 손수건 같은 형태들을. 그걸로 화면을 기초 디자인 하시오라는 문제를 주고 한 거라 연출보다는 이 주어진 소재들을
잘 배치해서 잘 그리는 걸 목적으로 하면 돼요. 기초 디자인이어도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거. 건대 기초 디자인과 지금 본 우리 일반대의 기초 디자인이 다르다라는 건 이해 좀 되시나요? 건대 의상 디자인과는 조금 유사할 수 있는데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건대는 조건들이 더 다양하게 막 붙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라. 근데 이게 건대뿐만 아니라 일반대에도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대 유형을 다른 학교들이 다 같이 이제 조금씩 따라하는 것처럼 기초 디자인에서의 가장 핵심 학교는 건대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의 주제나 조건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차용하는 어느 정도 좀 모티브로 그 다음 연도 주제를 내는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예를 들어 수시든 어디든 준비할 때 건대처럼 특히 이제 이 유형 말고 이런 식의 유형들처럼 그냥 소재만 띡 주고 그려 이게 아니라 소재로 또 다른 무언가를 해봐. 그 능력을 한번 봐볼게라고 하는 문제들을 낼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수시든 정시든 실기 전형에서는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하게 제가 지금 마지막 페이지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요. 주제는 다양하게 그리고 소재도 맨날 그리던 소재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소재들을 그려봐야 되지만 결국은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해서 정확하게 그리는 거 그리고 문제 이해력이 좀 필요치 않고 형태와 표현을 정확하게 잘 완성을 해야 되는 일반대 이 어찌 보면은 핵심 포인트만 잘 잡아낸다라고 하면 의외로 되게 쉽게 진짜 의외로 쉽게 합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얘기를 좀 드리느라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더 한 학교별로 막 깊이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그 유튜브 생방 통해서 더 진짜 자세하게 막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뒤이어 우리 대현 원장님이 스크린섬 저희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또 소개해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